안녕하세요. 몸만남TV입니다. 심장이나 신장, 그리고 간 질환 등과 같이 내과적 질환이 없는데 갑자기 신발이 작아져 조이는 느낌이 들거나 다리나 발을 눌렀는데 피부가 움푹 들어가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운동을 따라해 보십시오. 신체가 부어오르는 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부종, 즉 이데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몸의 50에서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몸 안에 함유된 액체 성분을 총칭해서 체액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는 체중이 약 60%, 여자는 약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액은 세포의 내부에 함유되는 세포 내액과 세포 밖에 존재하는 세포 외액으로 나눠지고 세포 내액이 전체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시거나 앉아 있는 분들께서는 항상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루의 대부분을 서거나 앉아 있는 분들께서는 다리의 림프 부종과 통증, 그리고 근경련, 그리고 하지 정맥류와 같은 혈관성 질환이 잘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정맥 순환 부전 때문입니다. 정맥은 몸의 각 부분에서 혈액을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으로 노폐물의 이동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정체된 혈액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혈액 저장고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큰 노폐물은 지름이 보다 넓은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에 담겨서 이동하는데 한마디로 혈관은 상수도, 림프관은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근육의 사용이 적은 상태인 가만히 서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중력에 대응해서 심장으로 복귀하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혈액이 머무는 조류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력은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정맥혈이나 모세혈관의 수압이나 혈압을 증가시켜서 발이나 발등 등의 국소 부종 및 림프 부종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부종이 있을 때 부종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몸은 체순환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을 온몸에 전달해주는 순환이라고 해서 체순환이라고 부르는데 심장의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동맥, 그리고 모세혈관, 정맥을 지나 우심방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동맥에 흐르는 혈액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각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맥으로 돌아올 때 혈액 속에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맥혈이 심장으로 복귀해주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세포에서 쓰고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신에 피로감이 생기거나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종이 지속한다는 것은 혈류장애가 발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는 정맥 내 판막 밸브 손상으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면서 정맥압이 증가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런 하지정맥류를 방치하게 되면 단순 부종을 넘어 만성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리나 발의 저림 증상, 근경련, 피로감 등이 심해지고 심한 경우 습진이나 색소 침착, 피부 괴사나 궤양 등의 합병증과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심장 근육의 원활한 수축과 흡입 과정이 중요하고 교감신경에 의해 유발된 정맥혈관 수축, 그리고 정맥 판막의 원활한 작동, 그리고 호흡작용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하지 부종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리 근육의 수축, 특히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해야 합니다. 동맥을 통해 모세혈관을 거쳐 전신으로 퍼진 혈액이 다시 정맥으로 복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압력입니다. 동맥은 심장 근육의 수축을 통한 펌핑 작용으로 전신에 보내지는 힘의 원동력이 되지만 중력을 거슬러 가야 하는 정맥까지 그 펌핑 압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맥혈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하지 근육, 특히 종아리 쪽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크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의학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은 특별한 원인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뇨제 등의 약을 사용해 염분과 수분을 함께 배설하는 치료는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어서 휴식과 염분 제한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압박 스타킹이나 누운 상태에서 심장 높이보다 다리를 높게 유지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하지만 몸만남TV에서는 호흡 운동과 함께 발목 펌핑 운동,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를 함께 실시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심호흡을 동반한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에 대한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호흡을 너무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고치에서 조금 아래쪽 범위 정도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작을 하실 건데,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가 호흡이 들숨을 할 때는 대퇴정맥의 이제 혈류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 뱉을 때는 오히려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제 혈류량이 는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해서 이제 운동을 하실 거고요. 이 여러 논문에서 이미 밝혀졌는데,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 동작 자체가 우리가 혈류 속도를 높이고 심장에서 배출하는 출력량을 많게 한다고 이미 여러 논문에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실 때 논문에서 나와 있는 연구 방법대로 하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3초씩 하실 거예요. 들이마시는 거 3초를 먼저 하고, 후 뱉을 때 3초를 하는 동안에 발목을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왼손은 우리 명치 있는 데 갖다 놓으세요. 우리 흉골 있는데 갖다 놓고, 오른손은 복부, 배꼽 쪽에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실 때 흉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가 움직이게 하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내민다는 느낌. 그래, 후. 강하게 하시면 안 되고, 배만 올라온다는 느낌. 후. 할 때, 자, 먼저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후. 숨 들이마시고, 후 뱉을 때 발목을 올렸다가 내리시면 돼요.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다시, 숨을 크게 들이마실 거예요. 숨을, 다시,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가 올라온다는 느낌. 명치 쪽에 우리가 손 올린 손은 올라가지 않게 고정시키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뱉을 때 한꺼번에 큰 숨을 내뱉는 게 아니라 3초가량 내뱉는 숨. 3초 내뱉을 때 발목을 최대한 올렸다가 밑으로 최대한 내리는 거예요. 발목을 올렸다가 내릴 거예요. 자, 이제 10회 해보실게요. 10회 같이 따라 해보세요. (10회가) 끝났습니다. 10회 하고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총 3세트 정도를 하시면 되고요. 숨 쉬실 때 숨이 멈추는 시간이 없으셔야 되고, 들숨으로 크게 들이마시고 난 뒤에 내뱉으면서 발목 움직이는 거, 최대한 올렸다가 내리는 거, 이 동작. 이 동작 하실 때 10회 하시고 1분 쉬시고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